안녕하십니까. 경찰 11년 경력의 수사팀장 출신 신강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이렇게 했던 그 강제추행 관련된 성공 사례 이후에 제가 사기죄 피고인을 공판정에서 이제 변호해서 무죄를 나온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형사재판에서 완전 무죄를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라서 첫 공판, 첫 무죄 사건이셨던 거죠? 네, 그렇죠. 그때까지 무죄율 100%였던 거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너무 특정되면 안 되니까 어떤 건물주가 계신데 그 중에 하나 장소가 비어가지고 원래는 분식점을 하던 데였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커피 테이크아웃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임차를 했어요. 계약이 잘 돼가지고 요 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한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구청에 영업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요 건물이 되게 작은 면적이 공도를 침범한 거예요. 이건 건설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요 임대인의 문제는 아니고 임대인도 그 건물을 그렇게 인수한 거에 불과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불법 증축물이 돼서 영업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인테리어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임대인이 되게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불법 증축물이라 해서 되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옛날에 건축하다 보면 측량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만큼의 이제 공도를 사면 그만이에요. 뭐 그때 시설 한 2천, 3천이면 사는데 당시에 임대인이 굳이 그걸 살 바에는 이행강제금이라 해서 월에 뭐 몇만 원 정도씩 내면서 사실상 그냥 세금처럼 내면서 점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구청에서는 이제 영업 허가는 안 내준다. 그래서 쟁점은 계약을 할 당시에 임대인은 허가를 내는 사업은 할 수 없다 라는 점을 고지를 해줬어요. 근데 임차인은 그걸 못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충돌이 있겠죠. 이 다툼이 있고 나서 서로 통화한 게 있었어요. 통화 녹취록이. 고소하신 분이 직접 내셨던 건데 사실상 그 내용을 들어보면 영업 허가를 내야 되는 거는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임대인이 충분히 고지를 해준 게 드러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임대인은 멀리 있기 때문에 이 건물과 관련한 임대차 모든 계약을 1층에 있는 다른 업종에 계신 분 사무실에서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계신 분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다 고지했다는 걸 들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써줬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경찰관은 이걸 좀 애매하게 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얘기를 듣고도 임차인이 그러면 왜 했을까? 좀 다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잘못 판단했다기보다는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됐던 건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은 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커피 영업점 한다고 했지 않냐? 근데 왜 임대차를 내줬냐? 이 싸움인데 임대인은 커피 영업을 하는 게 허가를 내는 사업인지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원래 이 직업은 따로 있고 내가 얘기해 줄 건 여기까지다 라는 거가 이제 쟁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경찰관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커피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계약을 한 거는 이거는 사기를 칠 고의가 있었다.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사실 확인서는 뭐냐 이 내용은 기적의 논리. 타이핑으로 됐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확인서가 타이핑으로 돼 있었거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논 거에 실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죠. 타이핑으로 한 게 신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이면 손으로 써야 되나요? 아니요, 불러갖고 조사하면 되죠. 불러갖고 조사? 그럼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 단계에서 당연히 원래는 걸러지거든요. 보안 수사가 가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조사를 해봐라라는 게 당연히 가야 되는데 검사가 기소를 해버렸네. 약식 기소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거예요. 사기라고 본 거네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저희한테 오신 거죠. 앞에 이제 변호사분도 계셨는데 이제 저희한테 바꿔서 오셨는데 저희는 듣자마자 이거는 뭐 무조건이다,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사기잖아요, 사기. 사기인데 무언가를 말함으로써 사기를 친 게 아니고 얘기해줘야 될 걸 안 해줘서 사기를 쳤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사기라고 하는 거죠. 부작위에 의한 사기는 뭘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다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를 처벌하려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자기 행위랑 행위가 동같이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로 사기친 거랑 말을 안 한 거랑 같은 정도의 레벨의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거랑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안 구해준 거랑 둘 다 살인죄가 될 수 있거든요. 뒤에가 이제 부작위한 살인인데 안 구해줬다고 다 살인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해줬어야 될 의무,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기죄에서 보통 부작위한 사기죄에서 그 자기 의무는 계약의 핵심이 되는 중요 부분을 고지했냐 안 했냐가 쟁점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중요 부분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졌나,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속일 고의가 있었냐,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는 경찰은 아예 거의 거들떠도 안 본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로만 본 것 같고, 중요 부분에 대한 고지를 경찰은 허가를 내야 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여기서 라는 부분을 말을 안 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거는 재판 과정에서는 그 말은 충분히 했다가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커피 영업점을 하려는 사람에게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나?
저는 당연히 허가받는 업종이 안 된다는 것까지만 얘기하면 되고 그거는 본인이 알아보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 부분에 대한 고지 부분은 인정을 받았어요. 거기에 더해서 기망의 고의가 없다. 네. 왜? 이 부분을 이제 검사도 경찰도 더 판단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기라는 거는 실수로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을 따먹기 위한 고의로 해야만 사기죄가 처벌되는 거거든요. 임대차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이분이 건물이 3채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굳이 500만 원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분쟁이 있고 나서 고소인 분이 이제 임차인 분이 따지니까 알았다. 그럼 내가 도의적으로 인테리어비까지 다 지불해서 1200을 주겠다 했는데 거절당했어. 이게 녹취록에 있는 거지. 왜? 더 요구하는 거죠. 그거 좀 무리했다고 봐요. 저는 그걸 받았어야 됐다고 보는데 불과 한두 달 뒤에 인테리어비까지 돌려주려고 했던 분에게 어떻게 5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가 있냐는 거죠. 심지어 그 500만 원은 영원히 내 돈도 아니잖아요. 임대차 보증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편취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제가 그 재판장에서 말했던 게 필요하다면 여기에 다른 업종으로 일하고 계신 이 건물에서 이분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얘기를 다 들었다는 것까지 사실 확인을 받아오겠다 했는데 사실 그거 없이도 그냥 이제 무죄가 나온 거죠. 저는 조금 검사가 보완 수사하지 않은 점이 좀 의아했고 옛날에는 바로 했죠. 요즘 뭐 사건이 많으신지 아니면 뭐 잘 꼼꼼히 못 보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경찰은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양쪽 말이 다 맞다 해도 커피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그걸 내준 거는 잘못 아니냐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 근데 그 판단이 별로 안 적혀 있어요. 보통 어디 상가나 임차할 때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들 얘기를 해주고 하잖아요. 하죠. 그걸 얘기를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안 할 이유도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500만 원 빨리 받아갖고 어디 변제해야 됐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으신 분이었어. 네, 그래서 피고인 신문까지 하고 이제 무죄가 나왔고 검사도 항소를 안 했어요, 결국. 그거는 조금 수사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라고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변호사님 당시에 워낙 이제 실력이 있으시니까 확신은 있는 상태로 가셨겠지만 네, 어쨌든 첫 그 공판이라는 거는 좀 약간 떨릴 것 같거든요. 떨렸죠. 내용적인 거는 워낙 숙지가 잘 돼 있어서 상관이 없었는데 일단 법정이 주는 그런 좀 위압감이 있고요. 법정에 그 룰이 있잖아요. 법대에 인사하고 이제 뭐 어디에 앉고 이런 거를 이제 잘 몰라서 제가 그때 공판 검사했던 이제 박승권 검사한테 막 물어보고 쭈뼛쭈뼛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증인신문하고 할 때는 이게 말이 트이니까 잘 했는데 어쨌든 처음 공판장 갔을 때는 좀 떨리더라고. 안 떨 줄 알았는데. 거기서 진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증인신문도 하고 하는 건가요? 네, 증인신문 하면 증인 선서하고 막 증인선서하고 원래는 이제 제가 신청해야 되는데 검사님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그 제가 말했던 그 같이 있었던 분 그러면 검사가 이제 주신문을 하죠. 하면 이제 반대신문 하고 그러면 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제주신문 하고 그럼 저는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딴지 걸고 요게 그냥 공판에서 제일 유기적인 그 외에는 다 서면으로 하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딱 그 정도까지. 네,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뭐 그 영화 변호인에서처럼 막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런 거는 없죠. 되게 조금 딱딱해요, 분위기가. 서면으로 거의 다 말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정도 외에는 별말 안 하고요. 최후 변론 정도가 아니면. 근데 이제 증인신문 할 때는 어쨌든 현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할 때가 이제 제일 좀 살아있음을 느끼죠.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내가 조사하는 느낌도 나고. 또 근데 뭐 신문하고 하는 행위 자체는 워낙 익숙하신 행위니까 네, 익숙하죠. 그런 거는 어렵지 않게 너무. 근데 공판이 좀 더 어려운 거는 경찰에서 신문할 때는 어쨌든 경찰은 처음 사건을 접하는 그 상태잖아요. 그러면 좀 넓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약간 유도도 좀 하고. 근데 공판장은 그냥 딱 핵심만 계속 탁탁탁 안 물으면 재판장님이 좀 제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킹탱탱탱 물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없어. 근데 좋은 점은 경찰은 타이핑하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그냥 말하면 속기사가 다 해주시니까 훨씬 편해요. 예, 일단 뭐 수임했던 간단한 공판 사례 하나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진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공판 때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그 생각이 있고 제가 경찰할 때는 저는 꼼꼼하게 다 봐주니까 저는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왜 변호사가 필요하지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진짜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건물 임대를 하다가 그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지금까지 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더 재밌는 케이스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